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빅데이터 대박천국 1부의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네, 이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첫눈 소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내일 아침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진짜 첫눈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희선 MC는 첫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첫눈 하면 크리스마스요. 오.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있고 연말 분위기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산타랠리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산타랠리 기다려지는데요. 산타 못지않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략 보따리 가져오신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신학수 이상로 정재훈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의 쉬어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 수가 좀 더 많은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기초 체력을 채워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타랠리 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신학수 파트너님 네. 산타랠리 어떻게 보세요? 그 산타랠리는 꼭 온다. 아,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온다. 있습니다. 네네. 아, 반드시 온다. 이상로 파트너는요? 산타랠리인데 네. 산타가 우리가 아는 그 수염 있고 네. 하얀색 산타가 아니라 노란색 노란색 머리에 조금은 괴팍해 보이는 그 미국산 막 트럼프 영어하면서. 산타. 네. 그 트럼프 산타를 보게 될 것이다. 아, 트럼프 산타를 네. 보게 될 것이다. 야, 정말 이거는 또 좋아해야 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정재훈 파트너는 어떻게 보세요? 네,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산타릴라 그러면 종목들이 이제 막 올라가고 연말 네. 분위기 나고 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하고 개인 투자자로 갖고 있는 것도 좋아하고 어. 약간 좀 형식을 달리하는 그런 산타릴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미 시작된 산타랠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먼저 신학수 파트너는 꼭 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어. 네, 제가 그 경험을 해 보니까 네, 네. 산타랠리는 항상 오더라고요. 아. 다만 이제 주가가 플러스로 오는 때가 있고 마이너스로 오는 때가 있죠. 네. 마이너스로 왔다고 해서 산타가 와놓은 게 아니에요. 더 빠질 건데 네, 네. 덜 빠진 거예요. 아하. 산타랠리가 와서 덜 빠진 거죠. 네, 산타랠리는 항상 있는 상황이고 연말 연초 랠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주가에 대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한다면 종목에서 산타랠리를 찾아야죠. 네, 선물 자체가 한 보따리로 오는 게 아니라 네. 각각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 각각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신학수 파트너님 산타랠리가 오지 않으면은 방송 때 산타 복장하고 오셔야 돼요. 어찌됐건 산타랠리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는 노란 네. 머리의 산타, 어. 트럼프 산타를 좀 언급을 네. 해주신 것 살짝 무서웠어요. 같은데 네. 댓글 창에서도 지금 뭐 허니문 랠리다 이런 언급도 있는데 같은 결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걸까요? 트럼프 산타가 일반 산타랑 다른 게 네. 일반 산타는 말 안 듣는 나쁜 어린이한테도 선물을 줍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네네. 좋아. 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 네네. 트럼프는 나쁜 어린이한테 선물을 안 주는 산타입니다. 야, 이게 왠지 모르게 한 번에 네. 빡 이해가 되는데요. 네. 뭐 오늘도 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오늘 보편관세 자체를 캐나다나 멕시코는 뭐 취임 즉시 취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던 부분을 우리가 좀 본다면 얼마 전에 그 BBC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사가 한 게 있었는데 그 기사를 제가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네. 트럼프가 공약 이행률은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은 본인이 공약했던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네. 지금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미국 보호주의에 대한 부분,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우리가 한 5번째 가량 되는 것이 바로 이 전 세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그리고 헤즈볼라 간에 대한 부분도 휴전 협상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와에 대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국내 증시 안에서도 종목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이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뭐 추가적인 업종별 사항은 제 방송 중에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훈 파트너가 생각하는 산타 이미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작이 되었으면 더 큰 선물을 더 가지고 올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비슷하지만 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머스크 지금- 산타 혹시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국내 수급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물 옵션하고 파생 시장을 같이 장중에 수급을 보면서 시장을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실시간으로 누가 지금 무슨 상황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은 이제 어제 뺐었던 물량들을 일부 채워 넣긴 했지만 네. 국내 기관들, 특히 증권사와 연기금이 주식 선물을 뒤에서 매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자꾸 제한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싸게 오늘 매입을 하고 조율을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물론 뭐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야 될 상황은 아니니까 박스권에서 조율을 해야 된다는 전제 속에 그 정도 액션 취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앞으로 산타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더 높이 갖고 가고자 한다면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뀌었으면 그리고 그들의 수급이 우호적으로 열리기 이전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열리게 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또 어떤 정책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실은 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그 분위기를 타고 조금 더 긍정적인 면모에 더 많은 종목군들이 전방위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산타 랠리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어찌됐건 랠리는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좀 위안을 삼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신학수 파트너가 봤을 때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이제 트럼프 산타 이야기를 하면서 간세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호랑이도 무서워한다는 게 바로 간세 아니겠습니까? 네, 간세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도 조금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피해가 더 커요. 음.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보편 관세로 들어오는 거는 누구나 다 맞는 거예요. 10%에서 2%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들어온다라고 딱 보시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관세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관세를 무는데 왜 우리나라가 더 걱정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반제품을 사다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거나 전 세계에 팔거든요. 그러면 안 팔리면 반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그 중간재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중고에 들어가는 거죠. 보편 관세에 대해서 부딪히고 또 중국이 못 팔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안 사가니까 또 문제고. 아하. 그래서 실제 관세 여건은 정말 이제 국가 간의 이제 문제로 작용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서 자꾸 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서부터 그렇죠. 일본한테도 이렇게 일본에도 손 내밀고 있고 그리고 동맹을 아주 중요시했었잖아요. 네네.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이기 때문에 내임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못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맹 관계에 대한 여건에서 이번에 사도강산 이거 진짜 우리 동맹 참 잘 맺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또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연말서부터 트럼프 당선자가 그 정권을 잡아서 이제 운영하기 시작하는 이때까지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변혁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켜야 되죠. 종식시키는 부분에서는 또 혜택 받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시장이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전체에 이 선물을 종합 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얘한테 주고 이거는 요기다 주고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한 섹터를 내가 잡고 움직일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세든 이제 뭐 트럼프 관련해서 좀 가장 걱정인 부분이었다면 그렇죠. 가장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주목을 받았던 건 또 방산이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오늘 좀 방산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머스크의 비판이라든지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종전 가능성 이런 게 좀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 같은데 이상로 파트너 현재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 뭐 차익 실현이 나올 빌미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뭐 결론적으로 본다면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은 반드시 이제 되돌림 파동이라는 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있었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여기서 그냥 빠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과하게 해석하는 경향이라고 보고 내일장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를 좀 연출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국내에 있는 방산주 안에서는 일부 재건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또는 이제 하나시스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방산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주항공 분야에 관련돼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에 대한 하락을 봤을 때는 무조건 이제 방산주였기 때문에 빠졌던 거지만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본다면 우주항공은 또 트럼프 관련주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현대로템도 우리가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악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6대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철도 재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럼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철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로템이니까 또 재건주와도 또 편입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좀 더 유동적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우 증시와 나스닥을 우리가 보면서 이 트럼프 랠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것이 다우 증시 같은 경우는 주가 평균치식 방식입니다. 그게 네네. 뭐냐면 평균적인 주가에 대한 가중을 둬서 평균적인 지수가 올라야지만 다우 증시가 오를 수 있는 거고, 나스닥은 이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왜곡되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다우 증시는 오르고 나스닥은 강보합권이라든지 또는 소폭 상승에 그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비춰본다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인프라 확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안에서도 보면 이제 인프라 확대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저가 권역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고, 뭐 중공업이라는 기계, 설비 이런 쪽도 다 그런 쪽에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감안해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트럼프 랠리가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이제는 또 하방에 있던 종목군들의 순환 매장세가 상당 부분 연출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재원 파트너님.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였다면 네. 지금은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야, 이거 뭐야 진짜? 이게 시총 1위라고?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뭐 루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예, 쭉 관세 얘기가 오다가 네. 이렇게 해서 알테오전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두고요. 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우리 시장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고질적인 생태에 대해서 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스포츠 머리를 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머리 빡빡 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약간 반항심에. 네, 중간이 없어요. 어. 그 뭐가 좋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죠. 그러면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왜 그걸 몰려가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푸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알테오젠 뭐 어떤 실적이 있다, 뭐가 있다, 기대치가 있다, 계약을 했다, 뭐 문제가 있다, 루머가 있다, 다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과연 그 정도 루머와 그 정도 이슈에 휘둘릴 정도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부진하고 테마가 움직이고 가야 될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구간에서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막상 지금은 다시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또 그동안 못 갔던 종목군들이 금리가 높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실을 덜 볼 수 있는 대기업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들 기업들에 들어갔던 돈들이 빠져나와서 금리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로 돈이 이동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트럼프 관련 방선주가 움직였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움직였다. 근데 오늘은 왜 그런 것들이 죽었느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것보다도 오늘 공통 분모가 뭐냐면 그간 못 갔던 종목군들과 가려 하다가 쉬었던 종목군들 이런 것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조금 가푸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상승과 하락 비도 거의 비슷하게 잡혔습니다. 후반부가 살짝 치우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다시 자본이 이동하고 있는 리밸런스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럽게 보기보다는 좀 알테오존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빠른 반발보다는 다시 그 기업이 제 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 종목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전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온 루머다 보니까 좀 더 다른 때보다는 데미지를 크게 입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건강한 상태에서 병에 걸리는 것과 네. 뭐 감기라든가 혹은 제가 무슨 몹쓸병에 걸린 상태에서 화병증이 오는 거하고는 그 몸이 받아들이는 게 그죠?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평상시에도 수급이 이동할 조건이었지만 악재가 나온다. 혹은 그런 것들이 겹쳤다. 어떤 빌미가 제공되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의 주가와 수급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 종목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수급이 다른 쪽으로 유입되고 있다. 리밸런싱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에 굉장히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 한마디에 좀 돌아온 건지 정말 오랜만인데 우리 신학수 파트너 지금 코스피가 부진한 게 사실 삼성전자가 부진하기 때문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 전환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확인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제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팔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MC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조금 샀네요. 네. 근데 그거 많이 산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거는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거냐 아니면 기관이 많이 파는 거냐 이걸 보셔야 돼요. 네. 올해 있죠. 네. 1월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외국인이 많이 판 것 같아요. 기관이 많이 판 것 같아요. 외국인 아닌가요? 기관이에요. 어. 자, 제가 요거 제 자료를 보여주시면은요. 네. 이거 한번 요거 보고 넘어갈게요. 제 화면 보여주시면은 그 여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나오나요? 전체 화면으로 조금 해주시겠어요? 모두가 다 볼 수 네, 있게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외국인 요게 2024년 1월 2일, 2024년 11월 26일. 요게 외국인들은 지금 여기 보면은 플러스로 돼 있죠. 빨갛게. 그리고 기관들은 2조 6천억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들이 더 많이 판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애초부터 기관들이 팔고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죠. 삼성전자 지금 주가 올라오는 그런 여건에서 들어온 건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들의 매도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이 등락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시장에서 외국인들도 들어와야 되지만 먼저 판 기관들도 들어와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들어오는 그런 순서에서 연기금이 지금 사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아주 고무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자료를 보여주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제 화면 여기 보면 기금 있죠. 여기 기금이거든요. 네. 기금이 계속 들어오죠. 지금은 이제 기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조만간 시장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공교롭게 단일 종목으로 신용이 1조가 넘어요. 신용 물량이 1조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용 물량이 해소될 때까지는 가격에 대한 조정, 그러니까 그 물량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량을 다 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장에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어서는 그 부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지금은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시장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자면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가 이제 한은의 금통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이상로 파트너 11월에는 사실 거의 동결이 확실시된 분위기이잖아요. 사실 뭐 내수 경제만 보더라도 인하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동결을 한다면 뭐 추후에는 또 동결을 할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인하요. 네. 지금 마음속에 동결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네. 네.
뭐 저도 뭐 계속 이 방송 출연하면서 밝혔던 것이 금리 인하 포지션을 국내에서 잡기는 좀 대단히 어렵다. 네. 11월 달에 이제 동결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 최근 들어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좀 보면 이제 보편 복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물가를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올라가는 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경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또다시 물가에 대한 상승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감안해서 보면 결국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는 12월 달을 그리고 내년에 있는 FOMC 회의까지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금리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신중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네. 보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내년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것이 최근에 안 잡히고 있는 것 중에 한 게 이제 환율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현재 1,396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인데 한간에서는 뭐 뉴노멀 시대라는 얘기도 하지만 새로운 노멀이 이렇게 높게 가격이 형성되면 기업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거든요. 네. 과거에 우리가 이 황금 비율을 얼마로 봤냐 하면 1,150원에 1,180원 사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1,400원대예요, 사실. 그렇죠. 1,400원 넘어갔던 것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4번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환율이 대단히 높은 과정인데 이것이 보편 관세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도 일부는 이해는 할 수 있는 것이 과거 2019년도에 트럼프 일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중국에 관세를 매겼을 때 중국이 취했던 행동이 히토류를 수출 금지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원자재에 대한 수출을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또는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대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재를 파는 입장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버리면 높은 환율 상황에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수출 단가 자체가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 현재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매수에 대한 물량들도 계속적인 연속적인 매수보다는 우리가 현재 시장처럼 좀 간헐적 매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보면서 내년의 금리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재원 파트너. 아까 이제 간세 묻다가 알테오 좀 물어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재원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쪽으로 상당히 또 일가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지난번에도 이제 옵션 만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차피 12월 되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네.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고 변화될 포인트가 좀 감지되는 게 뭐가 있나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꼭 상승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좀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게. 요것 좀 오해 여지가 있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급이라고 하는 게 무거워지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12월 동시만기를 앞두고 네. 이제 외가 쪽이나 바깥 쪽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옵션 베팅을 많이 한다거나 위쪽 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 누군가가 들어 올려서 수익이 나게 된다면 나는 수익을 보지만 그 돈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바꿔 얘기하면 메이저라고 지칭하는 매수 주체들이 그 돈을 개인들한테 풀어주고 그것만큼 그 이상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가기 전까지 최대한 바깥에 있는 옵션 가격들을 줄여내고 파생 가격의 프리미엄을 빼낸 상태에서 아래부터 끌어올려서 그걸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 같이 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봐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썸은 제로, 우리 제로 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잃어야지 제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잃었다는 건 누군가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만기 전후로 해서 시장이 강한 상승을 하고 강한 상승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제 속에 시가 상위 종목군들과 전방위적인 종목군들의 상승이 일어나려 한다면 지금부터 너무 많은 물량들이 무거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관들도 적당히 수치를 좀 조율하려고 하는 것 액션이 좀 보입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후반부까지 계속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면 너무 이제 시장 분위기도 힘들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님들이 떠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적당히 조율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외가 옵션이라든가 내가 옵션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지
각 매수 주체들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참고 사항으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주체들, 특히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주식 선물 앞에서 보이는 이 현물은 많이 매수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하고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걸 자꾸 주식 선물을 매도해 두면 결국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빠지는 구간에서 그쪽은 수익을 내고 개인들은 물량을 또 받고 한동안 물려 있고 이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다 같이 좀 으쌰으쌰해서 가려거든 지금부터는 조금 수급을 조신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머리 하고 오라 그랬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오는 과도하게 중간 없이 너무 극단적인 이쪽 저쪽으로 몰려다니면서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부추기는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장의 수급 구조 자체가 현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이 힘든 구간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기다리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모아가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딱 네. 해주신 것처럼 네. 대박 중국 일부를 보시라는 얘기인 거겠죠. 네. 맞습니다. 다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